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현행 금융행정 시스템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상존함에 따라 정치권, 언론, 학계 등에서 금융행정 시스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효과적 극복 등으로 IMF 등은 한국의 금융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감독, 업계 유착과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 등의 문제가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3월 국회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정부에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으며 금주 중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금융행정 및 감독체계 현황 및 주요 쟁점입니다. 현행 금융행정과 감독체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거시정책, 세제 및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총괄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제도 정비, 금융시장 안정, 실물부문 지원 등 금융정책 기능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지도 감독을 받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계 등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입니다. 먼저 금융행정 체계와 관련해서는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정책 기능의 분리 여부, 국내 금융정책 기능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의 통합 여부 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체계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건전성 감독 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융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기능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간 구분이 쉽지 않고 인위적인 분리 시 책임 소재 불명확 등 부작용 발생 우려도 있으며 금융감독도 정부 정책의 큰 틀에서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금융국제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금융정책 수행의 일관성 제고 등을 위해 국내 금융과 국제금융 정책 기능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외환정책과 재정정책 등 거시정책의 연계성, 위기 대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부처 조직 전반의 큰 틀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3월 정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하드웨어 개편보다는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관계기관 간에 공유가 가능한 정보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부 3.0 패러다임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간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공고한 협업체계 구축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융감독원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과 업무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자료 징구나 중복검사 등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독기구 간 세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설립 방식은 금융감독원과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집행간부는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의 임명 절차와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양 기관의 집행관부 수는 주 조직 규모를 감안하여 최종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금감원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집행관부 총수는 현행 금감원 집행관부 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독 대상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 카드사 등 전 금융업권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업무는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 제공 인프라 구축, 금융약자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등입니다. 권한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및 검사 제재권, 업무 수행과 관련한 규칙 재개정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상대 기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관련한 보완 장치로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금감원, 금소원 간 유기적 협력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회사 부담 최소화 방안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권과 검사권과 관련하여 금감원, 금소원 간 MOU를 통해 중복적인 수검 부담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금융회사 검사 시에는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단독 검사권을 허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제재권과 관련해서는 금감원, 금소원 간 중복 제재 및 제재 형량 등의 조정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공동자문기구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재 양정기준 표준화 및 일괄 공개를 통해 제재 절차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금융회사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간 유기적인 협력 방안입니다. 양 기관 간의 업무 중복이나 업무 공백 방지 그리고 협력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금소원의 재원은 금감원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하되 금감원에서 분리되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시 금감원 자산을 분할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4년 2, 4분기 중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종합평가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과거 우리 금융권은 수익성, 건전성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가치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되면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 조사 검사 그리고 제재 등 시정조치의 과정이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원스톱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동일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절차도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금융부문의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금융회사의 행태가 점차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번에 준비한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로 금융감독체계 송진화 방안과 관련한 법안들이 하반기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단계로 입법 추진 상황을 보아가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참여하는 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조직, 재원 배분 등 세부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로 금융소비자보호원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물론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그리고 업무 마찰 방지 노력을 지속하여 근본 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브리핑 내용에 대한 Q&A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들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테이블에 앉으신 기자님들은 테이블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조금 늦게 배포해드렸는데요. 이 금융감독체계 성진화 방안 주요 Q&A라는 자료를 별도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들이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내 금융, 국제 금융 통합 여부, 그리고 금융정책, 감독정책 분리 여부 등에 대해서 이번에 개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대 효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용이 상당히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고, 네 번째는 검사 제재권을 금소원에 주게 되면 금감원과 업무 중복이나 마찰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추가적인 예산 조직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고, 마지막에 이제 제재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예, 처장, 제재심의위원회가 금감원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재심 절차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제재를 하게 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도 제재를 하게 되니까 그 설명드린 대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공동자문기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제재심의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수석부원장이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서 나중에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만들 때 그때 발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재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Q&A 나눠드린 거의 6번째 마지막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금소원의 제재권을 부여함에 따라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이 될 경우에 과징금 제도 도입 등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또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소원이 신설이 되더라도 금감원, 금소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절차는 현행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감원, 금소원 간의 중복 제재 및 제재 형량 등의 조정을 위한 그런 금감원, 금소원의 공동 제재 자문기구 신설 등의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저 예외적으로 단독 검사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예외적인 케이스가 어떤 게 있는지 실질적으로 좀 검토하신 게 있는지. 예,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는 지금 앞으로 이제 설명드렸습니다만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 그리고 금소원이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준비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무자 간 논의를 통해서 예외적인 사유를 구체화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기관이 단독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죠. 이 예외적인 경우도 최소화해서 금융회사의 수건 부담이 증대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제재 양정 기준 표준합의 일괄 공개 이 부분이 사전 브리핑에 없던 내용인데 현재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예, 현재 이제 제재와 관련해서 이제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거와 또 별도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제재에 관련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제재 양정 기준도 가지고 있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금융회사 부담 최소화 방안으로서 생각을 한 것이 제재 양정 기준을 표준화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능한 범위에서 일괄 공개를 해서 제재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융회사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제재 관련해서는 검사 및 제재기구 금융위 규정입니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종 다른 감독 규정, 그 다음에 감독 규정 시행 실칙에 어떤 때는 문책적 경고다, 어떤 때는 주의적 경고다라고 하는 등등의 내용들이 양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 또 별도로 새로운 형태의 그 위규상 발생에 따른 양정 기준들을 또 금감원 검사국에서 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금융회사들이 한눈에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 해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이제 제재 양정 규정을 만들어서 공개한다 이런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독원 내부에 있는 규정은 지금까지 공개가 안 돼 있던 건가요? 그런 게 이제 새로운 위규상 발생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약간 그 양정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서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신속하게 저희가 그 양정 규정 그 공포 안에다가 다 모아서 그 대회 오픈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정 기준도 금소원하고 금감원이 같이 있는 그 재원 관련해서요. 그 금융회사 분담금은 추가 분담금은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금감원이 있을 때하고 분리됐을 때하고 없는 것인지 하고요. 금감원 자산을 분할한다고 했는데 어떤 자산이 분할이 되는 건지, 얼마나 되는 건지. 예, 이 금소원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그 예산이라든지 조직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사실 그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 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원칙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금소원이 분리된다고 해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지금 보도해드린 Q&A 자료에도 있는데요. 그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이 되더라도 금감원 그리고 금소원 집행간부 총수는 그 현행 금감원 집행간부 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감원 금소원의 총 그 재원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입니다. 그것도 인력 역시 원칙적으로 현행 금감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지원부서 신설 등 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지원부서 신설이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인력 증가 사유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 어떤 자산이 분할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은 신설 금소원의 그 설립 준비 과정에서 좀 더 상세하게 구체화될 것입니다. 금융상품 영업행위 감독은 금소원이 하는데 상품 인가는 금감원이 그대로 두는 이유는 뭡니까? 예, 상품 인가 관계된 것은 금감원에 그대로 그러니까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지금 뭐 상품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금융상품의 인가, 그 상품 주로 이제 그 약관 심사 이런 부분이 될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감독과 관련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금융감독원의 그 상품 심사와 관련된 기능은 그대로 두는 거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상품 그 약관 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감원도 단독검사 예외적인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양 기관이 공동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이제 정기 검사를 하고 또 수시 검사를 하는데 정기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하고 공동 검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독 검사는 금감원도 그렇고 금소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예외적인 경우만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현재도 보시면 금감원의 정기 검사도 있고 수시 검사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감독원이 단독으로 검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의 기본 원칙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공동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복 검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단독 검사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금감원은 그동안에 그 검사 제재 업무를 해왔고 이제 금융소비자원은 새로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새로 신설되면서 신설되는 기구가 많은 예외적인 경우로 단독 검사권을 가지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그 단독 검사는
그 예외적인 경우로 하되 그 예외적인 경우도 매우 한정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배포해드린 Q&A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제일 앞에 있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 일부에서 이제 국내 금융, 국제 금융 통합 여부하고 금융 정책, 감독 정책의 분리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지적들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두 문제는 필연적으로 경제부처 조직 개편과 연계가 돼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출구 전략 조기 시행이라든지 일본 아베노믹스 진전 상황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진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또 특히 잘 아시는 대로 지난 3월에 정부 조직 개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또다시 경제부처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정부는 추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보다는 현행 금융 행정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설명드린 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 정책하고 감독 정책 분리 문제는 분리 필요성과 그 방식에 대해서 정치권 또 학계 등에서 이견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감독과 정책을 분리하자는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밑에 스타 표시로 1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감독 정책은 금융 정책의 일부분으로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 소관 및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또 우려도 있고 시의적절하게 금융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감독도 정부 정책과의 조화 필요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 두 번째에 있는 Q&A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비용 문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 중복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금융회사 부담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을 할 것이고 또 금감원하고 금소원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있는 예산 조직 규모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나갈 것이고요. 제재 절차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이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고요. 세부적인 질문은 저희 실무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